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썰들이 오르내리며 사람들이 오싹한 호기심을 자극하곤 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공포 썰 중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겪었던 실제 경험담이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지고 밤에 잠들기 힘들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다시 꺼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그날은 유난히 어두운 밤이었다. 외딴 산속에 위치한 우리 대학 기숙사에서는 종종 전기가 나가곤 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정전이 되었다.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핸드폰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을 밝히고 있었다. 나는 졸업 논문 준비로 바빠 혼자 책상에 앉아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있었다. 룸메이트는 집에 잠시 다녀온다고 해서 그날따라 방 안은 나밖에 없었다. 전기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촛불을 켜고 막연히 책상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였다. 문득 창문 너머로 무언가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기숙사는 산중턱에 위치해 있어서 외부인이 들어오기 쉽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창문 근처에 스며들듯이 다가가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였는지 아니면 내 착각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거울에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것이 보였다.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다. 오히려 겁에 질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흘러 새벽 2시쯤이었다. 교정은 조용했고 기숙사도 고요했다. 그제야 슬슬 졸음이 밀려왔고 나는 의자에 앉아 얇은 담요를 덮고 잠들었다. 한참 잤을까 느닷없이 내 귓가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의자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듯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나도 모르게 숨을 죽였고 얼떨결에 고개를 돌려보았다. 물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이제는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들렸다. 공포에 질린 나는 있는 힘껏 방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복도는 적막했지만 내 머릿속엔 오직 그 소리만이 맴돌았다. 나는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여 정신없이 복도를 달렸다. 그러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공용 거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거실 한가운데에 있던 긴 소파 위에 내가 분명 처음 보는 한 소녀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에 창백한 얼굴로 나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봤다. 서로의 침묵이 몇 초간 이어진 후 그녀는 입을 열어 나지막하게 말했다. 나를 기억해 주어서 고마워. 그 순간 나는 머릿속에 짧은 기억의 조각들이 스치듯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예전 같은 캠퍼스에서 벌어진 불의의 사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던, 그래서 모두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그 소녀와 아주 닮아 있었다. 공포와 슬픔이 뒤섞인 나는 다시 뒤돌아 복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 뒤로 기숙사에서 그 소녀를 봤다는 소문이 종종 흘러나왔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존재를 잊지 않도록 어느새 내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곁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다. 기숙사를 떠나기 전까지 나는 한동안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는 했다. 어쩌면 나만의 경험담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도 가끔은 그 소녀의 미소가 떠오른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그 이후로 내가 그녀의 존재를 잊지 않으려 애써온 이유이기도 하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시절 나는 서울 외곽의 한 작은 기숙사에 살고 있었다. 그 기숙사는 지어진 지 꽤 오래된 건물로 낡은 시설과 어두운 조명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각종 소문이 돌곤 했다. 하지만 기숙사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딱히 개의치 않고 생활하고 있었다. 내 방은 4층에 있었고 그 복도는 유난히 길어 보였다. 조명이 어두운 탓도 있었지만 한밤중에는 소름이 돋을 만큼 으스스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나가서인지 복도는 늘 조용했다. 어느 날 밤 나는 학과 과제를 하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확인하니 이미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다. 피곤함에 작업을 마치고 세면장에 가서 얼굴을 씻고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복도에 나서자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언제나처럼 조용했지만 그날따라 기분 나쁜 서늘함이 감돌았다.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세면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뭔가 잘못 들은 것이겠지 싶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걸어도 복도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주변의 문들은 모두 닫혀 있었고 어디선가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현실적이었고 차라리 환각에 가까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기분 나쁜 감정에 휩싸인 채로 잠에서 깼다. 하지만 꿈은 꿈일 뿐이라며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다. 그러면서도 그날 밤이 다가오자 다시 한 번 복도를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이번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 플래시를 손에 쥐고 복도로 나섰다. 아무 일도 없겠지 생각하며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그러나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발길이 멈추지 않았다. 걸어도 낡은 복도의 끝은 보이지 않고 도대체 몇 걸음을 옮겼는지도 모르겠다. 순간 다시 그 속삭임이 들려왔다. 정확히 수많은 목소리가 뒤섞인 것 같았다. 도와줘. 여기서 꺼내줘. 그 소리에 혼비백산하며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분명히 좁은 복도일 뿐인데 뛰어도 방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점점 속도가 느려졌고 통로의 공기는 탁해지고 차가워졌다. 숨이 막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결국 끝이 없는 복도를 탈출하겠다는 희망이 사라질 즈음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더니 나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방 안에 불은 꺼져 있었고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비슷한 꿈을 꿨고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진짜 복도를 걷고 있던 기억이 생생했다. 결국 나는 기숙사를 나와 자취를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씩 밤길을 걷다 문득 소름 돋는 서늘한 느낌이 들 때면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곤 한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일이 정말 꿈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기숙사에 끝나지 않는 복도를 헤매고 있던 건지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복도 어딘가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속삭임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여름밤 주인공인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작은 산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 마을은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는 곳으로 유명했지만 민수와 친구들은 그저 재미로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 숙소에 짐을 풀고 마을 주변을 탐방하던 그들은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느꼈고 곧 돌아가려고 할 때쯤이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에서 음료를 사려던 중 슈퍼주인 할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여기 밤엔 조심해야 하네. 특별히 외지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지. 할머니의 경고에 민수와 친구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가볍게 대꾸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표정은 그리 농담처럼 보이진 않았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온 그들은 잠을 청하려 했지만 누군가 제안한 귀신 게임을 하게 되었다. 그 게임은 거울 앞에서 촛불을 켜고 들여다보는 기괴한 의식과 같았고 대담성이 필요한 게임이었다. 누군가가 중간에 그만두면 일이 벌어진다는 괴담이 전에 들은 적이 있어 모두들 진지하게 임했다. 5명이 차례로 거울 앞에 앉아 촛불을 켰고 민수는 4번째로 거울 앞에 앉았다. 촛불에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던 그는 순간적으로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오르는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민수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들에게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수정이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가장 대담한 친구였다. 그러나 수정이가 거울 앞에 앉아 갑자기 창밖으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모두들 흠칫 놀라며 창문을 쳐다보았지만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점점 더 크게 들렸다. 이제는 바람 소리인지 아니면 무언가의 외침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 숙소의 불이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꺼져버렸다. 어둠 속에서 친구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당황했다. 몇 초 후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때 수정이는 거울 앞에서 사라져 있었다. 친구들은 정말로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숙소 안과 밖 어디에도 수정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자리에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작은 목걸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화들짝 놀란 친구들은 즉시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짐을 챙기고자 했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던 그 알 수 없는
소리가 다시금 그들을 막아섰다. 이번엔 창문이 마구 흔들리며 문까지 요란하게 쿵쿵거렸다. 도망치듯이 숙소를 뛰쳐나온 그들은 마을 입구에 있는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슈퍼마켓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기 때문이다. 슈퍼주인 할머니는 그들을 보자마자 무언가를 깨달았는지 묵묵히 가게 안으로 들였다. 할머니는 말없이 뒷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오더니 그것을 탁자 위에 놓고는 말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네. 5시 가면 5시 돌아와야 하지. 그 친구를 데려와야만 해.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진지해 보였다. 할머니는 상자에서 오래된 책과 몇 가지 의식을 치르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꺼내놓고는 그들에게 침착하게 말했다. 이건 이 산골 마을에서 내려오는 오래된 의식일세.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 같은 것이라네. 자네들이 그중 하나를 깨워버린 게 틀림없네. 친구들은 그날 밤 다시 숙소로 돌아가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 의식을 치렀다. 그 과정은 복잡하고 기묘했지만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의식이 끝나갈 무렵 문득 숙소의 불이 다시 깜빡이더니 수정이가 거울 앞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돌아와 있었다. 수정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방금 벌어진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친구들 모두 그녀를 다시 발견했다는 안도감에 깊게 안아주었고 수정이도 곧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서둘러 마을을 떠났다. 돌아가는 길 내내 그간의 경험이 믿어지지 않는 듯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 그런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서로에게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보여도 그날 밤의 일은 친구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산골 마을에서는 여전히 전설이 지속되고 있을 것이다. 밤이면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와 함께